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출문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홀수번만 풀이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그림 물체 A와 B가 실로 연결돼서 경사면을 따라 등각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A, B의 질량이 각각 질량이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3m, 2m. 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했을 때, 자, 조건이 있네요.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10배이다. 자, 요거를 이제 풀 때 어떻게 풀까요?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자, 이동거리 뭐 이렇게 이용해도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단순하잖아요. 물질 두 개가 실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요럴 땐 쌤은요, 질량이 EM이고 이게 M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와 B가 하나의 개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뭐에 비례해요? 속력 제곱 아니죠? 속력이 같으니까 질량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질량에 비례하니까 결국 뭐란 얘기냐면, 자, 얘를 2, 2, 제로로 잡고요. 얘를 3, 2, 제로로 잡을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 10배라고 했으니까 포텐셜 감소량 얘는 22 제로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럼 가속도를 구해라.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가속도를 구하는 건데, 자, 가속도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 볼까요? 내려온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h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h는 말고 s라고 할게요. 그럼 이동거리. 그러면 a도 p에서 q까지 이동거리가 s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높이, 얘는 h겠죠? 이걸 왜 생각해 줘야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이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플러스 전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합이 얼마예요? 무조건 역시 0이죠? 이때 A와 B라는 두 개의 물체가 하나의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차분히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에서 A의 포텐셜,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얼마예요? 감소했죠? 그럼 마이너스 22제로라고 할 거고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22제로고요. 그러면 질량에 비례하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320예요. 그럼 결국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되겠죠? 자, 이걸 찾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 증가량은 그럼 얼마가 될 거예요? 자, 이 전체를 다 더해 보시면 플러스 1520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B는 S만큼 내려오지만,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 A는 H만큼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B는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따질게요. 절대값으로 따질게요. 그냥. 그 B는 어떻게 돼요? B는 질량이 EM이고요. EMG S가 뭐에 해당해요? 22제로에 해당하고요. 그럼 A는요, 3mg H가 1520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얘를 비례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S는 2H가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면 돼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자, 다시 운동 방식으로 갈까요? 자, 운동 방식으로 가면 빗면 방향의 힘 성분 F가 있고요. 자, B는 아래 방향으로 EMG가 있어요. 이때 그럼 이 F는 얼마일까요? mg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면 3mg 사인 세타란데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F는 얼마일까? F는 2분의 3mg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2분의 3mg, 2mg. 따라서 가속도 바로 찾으면 되겠죠? 자, 가속도는 R자 질량 얼마예요? 5m이고요. R자 힘은 2mg-1.5mg네요. 결국 10분의 1g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풀이로
자, 요 문제에서 얘들아, 이거 뭐 풀이 과정을 딴 걸 봐도 되는데, 자, 이런 빗면 문제에서 무조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요게 핵심입니다. H를, 그리고 빗면 아래 방향 무조건 F 잡아주시면 되고. 이건 풀이 과정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오히려 좀 간단한 문제긴 한데, 질량이 둘 다 EM이고요. 자, 도르래를 이용하여 정지했던 물체가 있었는데, A와 B 사이 H였는데, 자, 힘 F를 줬어요. 이렇게 F를 줬더니, 자,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기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뭘 할 수 있냐면, 자, 원래 길이에서, 자, 그러면 A는 얼마큼 올라간 거예요? A는 2분의 H 상승한 거고요. B는 반대로 2분의 H 하강한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면, 결국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없는데, 매력이 작용했죠? 하지만,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는 있겠죠? 이 운동 에너지 변화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외력 F 이동거리 2분의 H만큼이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량, 즉 R자 힘이 한 1이항이 되겠죠. 왜냐면 이 F가 R자 힘이 되니까. 이해 되셨죠? 그러면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A,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A의 속력 V라고 한다면 1 운동의 정리에 의해서, 자, 여기 누가 한 일이에요? R자 힘이 한 1입니다. R자 힘이 한 1이고, 그럼 결국 2분의 1. 이거는 총 전체 개 4m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림은 A에서 가만히 놓았어요. 가만히. 아, 땡큐. 이게 초기 속도가 있으면 문제가 좀 까탈스러운데. 자, 초기 조건 지금 정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때 낙하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40줄, 50줄 차이 나는데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래요. 그리고 질량이 1kg이니까 결국 요거는 결국 몇 미터 차이라는 거예요. 아, 4미터 차이 나는구나. 이 50줄은 5미터 차이가 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시점 조건이 나오네요. 자, 바로 조건. 자, C점에서의 속력은 B점이 2배이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잡을래요?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여기를 나오는 속도 V. C점은 2배니까 2V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V, 2V. 자, 자유낙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유낙하는 중력도 10으로 할 거고요. VT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1초, 2초. 그럼 어떻게 돼요? 넓이가? 각 일정 시간 간격 T초. 문제상에서 T초로 준다면 1, 3, 5, 7 이런 식으로 넓이비가 나온다 그랬고, 여기는요 얼마예요? GT, 여기는 EGT. 이렇게 자유낙하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문제 상황에서 완전 땡큐죠. 자, 뭐가 땡큐입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 구간 시간이, 우린 T초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T초니까 이게 얼마예요? 끝났죠? 1대 3이죠? 근데 전체가 4m예요. 1m, 3m.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3m니까 여기는 2m. 이렇게 이동하겠네요. 자, 이제 바로 먼저 풀이할게요. 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바로 물어보네요. A와 B 사이 거리는 1.5m가 아니고 2m입니다. 그 다음에 C와 D 사이에서 CD니까 CD가 2m 차이 나죠? 2m?
그럼 전 중요 포텐셜 하는 일은 20줄이고요. 자, D점에서의 속력은 얼마냐? 그럼 자연학과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 자연학과 생각 안 하셔도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얼마예요? 총 몇 미터가 6m 감소했죠? 그러면 질량 1, 다시 참고히 설명해 줄게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양은 증가한 운동 에너지 양과 같아야 돼요. 근데 6m 날개가 6m를 감소했으니까 질량 1, 중력도 10, 6m는 2분의 1 질량 1 V 제곱이에요. 그러면 60에 120이니까 V는요 루트 120이니까 얼마예요 이거?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그림과 같이 정지했던 땡큐네요. 바닥에 정지해 있었어요. 정지해 있었는데 연직 방향의 일정한 힘 F와 중력이 함께 작용했어. 자, 중력 F와 중력이 함께 작용했고요. P를 지날 때까지 가속됐어. 자, 여기까지가 그럼 가속도는 위쪽 방향의 가속도고요. 그럼 아래쪽은요. 이런 문제의 특징. 자, P부터 Q까지는요. 문제를 읽어보면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의 중력 각도가 작용한단 말이에요. 위쪽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에 도달했어. 최고점 당연히 여기서 정지했겠죠. 그 다음에 각각 높이가 이렇게 되고요. H, 3H. 자, 시간 나와 있네요. 정확히 3초가 걸렸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다시 왕복 시간이에요. 왕복 시간. 그럼 이때 이런 문제에서 미지수 설정을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P점에서 모르겠어요. 이 물체는요. 위쪽 방향으로 속도 V가 있다고 가정하면 초기 조건 0, 나중 조건 나중도 0, 0. 그쵸?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쌤이. 자,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대략적으로 자, 특정 속도 V가 있다면 이렇게 빨라졌다가 이동거리가 어떻게 돼요? 1대 몇 H? 2H요? 그러면 넓이가 좀 더 넓게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자, 요 시간이 몇 초? 3초고요. 초기 정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V를 잡고요. 그럼 이 전체 넓이가 이때 시간 아직 모르지만 여기가 H 요 두 번째 넓이가 EH라는 상황인 거죠 지금. 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요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G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요 기울기는요 G보다는 무조건 더 절대값이 더 크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보세요. 올라갔다가 Q에 도달할 때까지가 3초예요. 이 전체가 3초면 보세요. 높이 똑같죠? 넓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넓이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높이 똑같으니 여기가 시간 B가 1, 여기가 시간의 B가 2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가 3초니 시간 B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를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연학과 괜히 배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몇 초 동안 2초 동안 자연학과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V라는 거 얼마예요? 20m/s로 바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얘가 20m/s인데 H만큼 올라갔고 자연학과 했어요. EH예요. EH는 얼마예요? 여기서 말한 EH는 2초 동안 낙하했잖아요. 1초 동안 1초에 오니까는 20m고요. 그럼 H는요? 10m야. D가 바로 틀렸고요. 자연학과는 살짝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요 기울기는 0부터 1초까지는 플러스 2g예요. 그러면 속도 V는요 2gt니까 20m/s고요. 넓이는 10m, 20m 각각. 그러면 가속도가 2g니까 위쪽 방향 얘가 2g면 F는 얼마예요? F는 3mg가 나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Q에서, 즉 기호부터 볼게요. Q에서 놀이기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자, 외력 F가 한, 자, 외력이 일을 하면 그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죠. 근데 최고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결국 뭐라는 거야? 얘는 최고점에서의 3mgh, 즉 포텐셜 에너지가 외력이 한 일이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니은 3배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디귿 10m죠. 자,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를 A, B 지점에서 A, B를 같은 지점에서 놓았어요. 차례대로. 근데 누가 봐도 A가 먼저 나왔겠죠? 자, A가 지면에 도달하기 전까지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A와 B 속력 차이가 일정하다. 자, 이런 거 좀 헷갈리면 우리는 무슨 그래프? VT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먼저 자연학하니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겠고요. 초기 속도는 0이에요. 먼저 A 그래프 그릴까요? 자, 여기 A 그래프예요. 그럼 B 그래프는요? B 그래프는 몇 초 뒤에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게 B 그래프일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요 시간 차이가 있다면 A는 지금 놓는 순간 여기 T초라고 한다면 GT겠죠? 근데 문제는 정확히 또 2T까지 시간이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B의 속도가 이 GT지만 A는요? 2GT예요. 즉 저번 시간에 간단히 언급 좀 했는데 무슨 속도? A와 B의 상대 속도가 자 바로 GT로 뭐하다?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 속력 차이 그래서 일정하다 맞는 얘기고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요 뭐에 비례해요? 속력 제곱에 비례하죠. 자 여기서 속력이 2배 차이 나는데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4배 차이 나죠. 그 다음 또 시간이 지나면 속력 제곱이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그 다음에 A, B 사이 거리는 당연히 증가하죠. 왜 증가합니까? 자 B가 출발한 시점부터 요만큼 넓이 차이. 자 거리 멀어지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 그 다음 만약에 3T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되면 요 넓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증가한다 맞는 얘기고요. 또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림은 11번 문제. 수평면에 놓인 빗면 위에 물체 A와 빗면에 놓인 B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가만히 놓았어요. 가만히 놓았다는 조건 당연히 초기 속도 0이고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자, 가속도는 당연히 오른쪽 방향, A는 빗면 아래 방향 같은 가속도로 운동할 거예요. 이때 자 H만큼 높이가 낮다 했을 때 이동 거리는요 S라고 잡을게요. 자, 이 거리가 S라고 잡을게요. 자, 조건이 있네요.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4배야. 자, 질량은 라지엠 스몰 m이고요. 질량 찾아야겠죠? 자, 그럼 조건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이때 중력 포텐셜 감소량 얼마예요? 얘를 mgh라고 잡을까요? 아까처럼 비슷하게 잡을까요? 자, 운동의 증가량은 질량이 m이니까 2제로가 잡으면 중력 포텐셜 감소량은요 420네요. 근데 아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했었죠? 간단히 이런 두 물체를 하나 했을 때는 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인데 A 있고요 B 있어요. 해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2제로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420인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자,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없습니다. 높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결국 간단하게 하나 더 나오겠네요. 자, A의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 플러스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3이0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자, 속력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요?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1대 3이죠. A 대 3대 1이죠. 근데 B의 질량이 M이니까 A의 질량 라지 M은요. 계산 안 해도 3M으로 간단하게 찾고 들어갑시다. 이해됐습니까? 자, 기억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자, 이거 보세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뭐예요? 결국은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인데 플러스 3이죠? 그러면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3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요?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도 0. 자, 요 표현이나 요 표현법 해서 문제를 좀 차분히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H는 얼마냐? 지금 이거죠? 자, 질량 3M입니다. 찾았죠? 그럼 결국 질량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러면 니은 보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니은 보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자,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예요? B니까 mgH예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2분의 1 운동에너지 증가량이랑 같은데 질량이 A의 질량 3m, B의 질량 m, 전체 개가 속력 V로 움직이니까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주시면 4m이니까 2m, 2m인데 m 2V제곱 이니까 H는 G분의 2V제곱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정답이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자, 13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네. 질량이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가만히 놓았더니 등각도 운동했어. 가속도는요, 아래로 이렇게 운동할 거야. 그래서 P에게 운동 옳은 것을 골라라. A의 작용은 알짜임이 해준 일은 A의 작용 알짜임이 A에 해준 일. 자, 이게 바로 뭐예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죠. 그 다음에 B의 작용하는 건 B의 작용은 얘는 뭐예요? 당연히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에요. 자, 어차피 나중 속력 똑같을 거고요. 하나의 개니까 질량 같죠?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누가 더 많아요, 지금? 포텐셜이. 자, S만큼 떨어지지만 얘는 빗면 방향 S만큼 떨어져요. 질량 똑같죠? 실제 낙하 높이는 H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좀 헷갈린 친구들은요. 이거 아까처럼 쓰시면 돼요. 자, 포텐셜 변화량 플러스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0이 돼야 되는데 하나의 개 A, B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먼저 포텐셜 변화량은 A도 감소하고요. B도 감소해요. 둘 다 운동량이 증가했죠? 근데 증가한 양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2제로. 여기 2제로인데 자, 낙하 높이 포텐셜은요.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요?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B의 감소한 양이 더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 전체적으로 증가한 양이 더 크겠죠? 그래서 증가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디귿 A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아니죠? 감소량 플러스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합과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5번 질량이 EM, EM, M인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된 채 운동하다가 A와 B를 연결하고 있던 실이 끊어진 후 A, B, C가 각각 등가서 운동합니다. 자, 지금 운동하다가 자, B가 점 P에서 점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자, B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속도를 구할까요? 가속도는요, 지금 이 문제가 원래 B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정지 상태로.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다가, 그럼 B는 뭐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초기 속도 V가 있는 상태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이때 가속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가속도가 C이 끊어지고 나서는요, B는 오른쪽으로 가속도 2라고 할까요? A는 끊어지고 나니까 땡큐, A는 주는 가속도죠. 근데 B, A2가 얼마예요? 자, 질량, 전체 질량 3M, R자 M이 mg죠. 3분의 1g란 말이에요. 가속도는 3배 차이 나죠. 무조건 틀린 얘기고요. 니은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C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올라가면 속도가 줄어요. 근데 요 C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자, 니 한 번만 신경 쓰시면 돼요. 니은 아까처럼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0이 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이때는 B와 C만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때 B는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없어요. 0이고요. C는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죠. 자, 운동 에너지는 둘 다 감소합니다. 그럼 결국 전체 감소한 양이 얼만큼이에요? 자, 이 운동 에너지 양만큼인데, 그게 전부 뭐랑? C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죠. 따라서 C는요, C의 역학적 에너지 한번 살펴볼까요? C는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 변화 보면 운동 에너지 감소하고요.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는데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증가한 양이 더 크니 전체 C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한다? 증가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차분히 생각하세요. 니은보기. 그 다음에 B의 D급보기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가 아니죠? 자, 이거 아까랑 똑같아요. 방금 전에 푼 문제랑.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C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의 합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이 말 이해됐어요? 자, 저기 정답이 몇 번이노? 2번이 되겠죠? 자, 17번. 그림 가는 0초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 ABC가 연결되어 있는 채로 운동하다가 2초일 때 실이 끊어졌어. 자, 2초. 자, 그 다음에 끊어졌고요.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해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얘는 B의 속도 시간 VT 그래프를 줬고요. 그 다음 질량은 A가 더 크대요.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M이고요. 그럼 A가 더 크니까 C 끊어지기 전 가속도는요, A 아래쪽 방향, B 위쪽 방향일 거예요. 근데 끊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나서는, 잘 보세요. 속도 시간 그래프잖아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플러스 5m/s 세크제곱. 얘는요, 마이너스 5m/s제곱이에요. 아, 끊어지고 나서 2초 이후에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아예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B는요. 이해되셨어요? 이 가속도는 얼마라고요? 아, 뿔마 5m/s제곱이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운동 방식 풀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 C의 운동 방향은요, 당연히 반대겠죠? 왜일까요? A의 질량이 더 크잖아요. 그 전체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었는데, 3초일 때는 반대가 아니죠? 틀렸네요. 같겠죠. 왜? 속도가 감소하는 거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질량 물어보네요. 자, 질량은 에너지로 풀어도 되고 운동 방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게 쌤이 봤을 때 운동 방식이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쌤 운동 방식으로 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신 걸로 풀면 돼요. 에너지를 풀 때는 요 넓이를 계산해서 풀시면 돼요. 알았죠?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니까요. 근데 쌤이 봤을 때 운동 방식이 더 편해요. 이게 얘는 MA 10MA이고요. 얘는 아래로 10MC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지기 전의 운동 방식은요,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5고요. 전체 질량은 MA 플러스 MC 플러스
10m이 10ma 마이너스 10mc란 말이에요. 되셨죠? 자, 이걸 1차 정리하시고요. 또 끊어지고 난 후는요. 실이 끊어지고 난 후는 BC만 볼게요. BC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똑같이 5예요. 자, 플러스 방향을 반대로 바꾼 거예요, 지금. 전체 질량 MC 플러스 M. 그 다음에 전체 R자M은요, 10MC. 자, 요 둘식을 1, 2를 정리하면 여기서 MC는 M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식을 정리하면 A는요, 4M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는 C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자, 얘도 마찬가지네. 3초일 때는 어떻게 되면 속도가 줄어드는 대신에 되셨죠? 운동 에너지는 B와 C가 모두 감소해요. 잘 보세요. 아까처럼 방금처럼 해도 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둘 다 감소해요. 누가? B도 감소하고요. C도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반반이죠. 이게 질량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누구만 증가해요? C만 증가하니까 이 전체 양이 같아야 돼요. 당연히 증가하는 양이 더 크니까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D 보기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이해 잘 됩니까? 자, 이렇게 운동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좀 별도로 풀어준다면요. 속도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럼 높이가 얼마예요, 이게? 이동 거리가. 10m를 이동했네요. 10m를 이동했죠? 그럼 이동 거리가 10m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MA 곱하기 10 곱하기 이동거리 10이고요. 증가한 건 플러스 MC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란 말이에요. 요게 전체 뭐랑 똑같아야 돼? 전체 개의 운동 에너지.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시간상 요거는 이렇게 한번 더 정리해 보세요. 끊어지고 나서 전과 끊어지기 후를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써서 연립해서 풀면 계산 결과 똑같이 나옵니다. 자, 19번. 자, 그림 물체 ABC가 PQ 연결돼서 경사면에 정지해 있었는데, 자, 경사면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조건이 많아요, 이게. 자, 지금 이 상태는 얘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때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A를 당기는 힘이 3배이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Q에 걸리는 장력이 3T라고 가정한다면 P에 걸리는 장력이 T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조건 잘 이용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A가 가에서 P가 끊어진 후 A, B, C가 각각 운동하는데 지금 A는요 이쪽으로 가속도 방향, B와 C가 연결된 하나의 개는 아래쪽, 이쪽 위쪽으로 가속도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A와 C 정상 출발해서 각각 이거 괜히 준 게 아니죠? 같은 시간 동안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운동했어. 자, 이게 조건 두 번째 조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때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B,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해서 그 B를 구해라. 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지금 가에서는 얘가 정지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지해 있는데 요 장력이 튀면 어떻게 돼요? 자, 빗면이 있죠? 빗면을 항상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저 그림을 좀만 확대할게요. 자, 그림을 조금만 확대할까요? 자, 빗면은 무조건 빗면 아래 방향에 힘 성분 F가 있어요. 근데 장력이 T면 이 F가 얼마라는 거야? 장력 T랑 같다는 거고요. 근데 요 B에 걸리는 요 B는요, 지금 위쪽으로 3T, 아래쪽으로 장력 T가 걸려 있는데 이 되셨죠? 그럼 R자임이 0이 돼야 되잖아요, B는. 써줄까? B는 위쪽으로 3T. 됐어요? 그럼 아래쪽으로는요. T가 걸려 있어요.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빗면 아래 방향 뭐라 그랬어요? 빗면 아래 방향 힘 성분 F
프라임이라 할까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는 같은 빗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장력 T면 B의 빗면 아래 방향 힘은 B가 지금 T이니까 2T라는 빗면 방향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을까요? 빗면 방향 힘은요. mg 사인 세타인데 지금 얘 같은 빗면이란 말이에요. 사인 세타가 일정하고 G도 일정하다는 거죠. 따라서 빗면 방향 힘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질량을 찾을 수가 있네요. A의 질량을 M, B의 질량은 EM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C의 질량은 몰라요. 이해됐습니까? 자, 우선 이렇게 정지에 있다는 거에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우리 우선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볼까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구하는 건 A의 운동의 증가량을 구해야 되는데, 자, 제가 A의 운동에너지 구하려고 봤더니 그 두 번째 조건 한번 사용해 볼게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이란 말 중요하죠? 같은 시간 동안 3S, S를 갔어요. 그러면 EAS는요, 아니다. 이거보다 이동거리는 뭐에 비례해요? 2분의 1 AT 제곱이죠? 결국 이동거리랑 각도가 비례한단 말이에요. 결국, 얘는 몇 A? 3A 가속도고, 여긴 A라는 각도 B가 나오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때 같은 시간 동안 각도를 받았으니 얘는 몇 V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A가 여기 3V라고 생각을 하면 B는요, C도 V라는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순간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씩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EA를 먼저 계산할게요. A의 뭐예요? 얘는 A의 운동의 증가량이니까 A는 0부터 정지해서 3V까지 속도가 증가한 거잖아요. 질량은 M이고요. 그렇죠? M 9V 제곱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EKB 운동에너지 P는요. 얘는 2분의 1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EM의 속도 V니까 V 제곱이고요. 그럼 C는 C는 점점점 우선 질량을 모르니 왜? C는 우리 뭘 찾으면 돼? 역학적 에너지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럼 C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찾으려면 자 여기서 잘 생각해 조금 약간 난이도 있는 게 우리는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찾으려면 결국 뭘 찾으면 돼요?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이게 갖다가 놓고 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는 거 헷갈리면요. 자, 이렇게 다시 쓸게요. 실이 끊어지고 난 후는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B의 역학적 에너지와 변화와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의 합은 0. 근데 C는 떨어지잖아요. 감소할 거고요. 증가했을 거야. 요 두 개양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요걸 찾아라. 하지만 우린 그거보단 얘를 찾은 게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와 B는 같은 빗면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사용해서 A를 먼저 적용시켜 볼게요. A는 자 이렇게 해서 3H만큼 낙하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B는 이렇게 H만큼 증가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량이 M이었죠? mg 3h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얘가 바로 뭐랑 똑같아요? 2분의 9 mv 제곱이죠? 증가 운동 에너지. 여기 찾을 수 있죠? 됐죠? 그럼 B는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B는요,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요, 먼저 포텐셜 에너지가 B는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B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높이가 H만큼이니까 저거의 3분의 1이죠. 2분의 3 mv 제곱이라고 넣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EMV 제곱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두 개 합이 잠깐만 이거 다시 자, 결국 이걸 한번 정리할게요. mgh가 2분의 3 mv 제곱인데 이때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질량 EM이에요. EMGH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EMGH는 어떻게 돼요? 저거 2배니까 2분의 6 mv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얘는 2분의 6 mv 제곱이고요. 자, 얘는 정리하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8 mv 제곱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결국 이게 바로 뭐예요? 차분히 생각하셔야 돼요.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우리가 구한 겁니다, 여러분. 자,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뭐랑 똑같아요?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기 때문에 우린 요 값을 구해서 찾아주는 거죠. 결국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분의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예요? 2분의 9 mv 제곱이고요. 자,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요. 2분의 8 mv 제곱입니다. 따라서 9분의 8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차분히 푸셔야 돼요. 조금 난이도 있어서. 알겠습니까? 21번 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 A는 등각 특수 운동을 하여 점 R을 지나더라. 자, 이런 문제 팁 줄게요. 자, 이렇게 같은 빗면에서 실이 끊어지고 전후 높이 변화가 있겠죠. 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따지면 돼요? EHH 이렇게 딱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정지 상태고요. 그럼 이 상태의 속도가 V라고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5분의 4배래요. 그럼 잡아볼게요. A에서 P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에, 그러면 운동에너지를 A의 운동에너지를 4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여기를 몇이 5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예요? A의 운동 에너지는,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Q와 R에서 이제 끊어졌어요. 그럼 A만 따로 역학신호가 보존된다는 거죠. 그때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여기를 9, 2, 제로 잡고 이게 4이니까 비율이 딱 맞죠? 그래서 이렇게만 잡아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래요?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자, 전체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합이 0인데 이때 A, B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A가 어떻게 돼요? A의 포텐셜은 몰라요, 아직 정확히. 이제 B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5E 제로고요. 운동 에너지 A는 4E 제로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 부분을 채우기가 조금 아직은 애매하죠?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를 이용할게요. 자, 요 지점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감소 에너지가 A의 질량 mgh인데 이만큼 얼마예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520예요. 그러면 높이가 몇 배가 된 거예요? 그 앞부분은 2배의 mgh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12제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때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제로예요.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포텐셜 에너지는 총 감소한 게 5만큼 감소했고요. 그럼 얘는 증가한 게 5만큼 돼야죠? 그럼 얘는 2 제로네요. 결국 얘네들은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요? 질량에 비례하죠. 속력이 일정하니 질량비가 4대 1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3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점 P에 가만히 놓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정지했죠? 계속 정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정지했네요. 자, 그 다음에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이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거리가 다르네요. 그 다음에 높이차 h1, h2고요. 이때 시간이 2t초 걸렸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때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이거죠. 보세요. 정지했어요. 여기 떨어졌어요. 구간 A를 지났고 또 높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떨어졌어요. 됐어요. 그럼 여긴 V1, V2, V3를 구할 건데 여기서 시간을 왜 줬을까요? 아, 평균 속도 이용해라. 이해되셨죠? 시간은. 그 다음에 높이를 왜 줬을까요? 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라. 이 문제 유형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조건을 먼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련돼서 방정식을 써볼까요? 자, 먼저 mgh1만큼 낙하했을 때는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낙하하잖아요. 그쵸? h2만큼. 그럼 mgh2만큼 낙하했을 때는요, 2분의 1 m v3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 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뭘 쓸 수 있을까요? 자, 시간이 나왔으니까 평균 속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때 이 같은 힘이 R자 힘이니까 1 운동의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 평균 속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혹은 R자 힘이 한 일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혹은 시간 알고 시간 아니까 FT, 즉 충격량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 이용할까요? 충격량? 자, 먼저 A 구간은 어떻게 돼요? FT죠? 얘는 질량 M 다 V2-1이지만 그 마이너스를 안 붙였죠? 절대값을 생각할게요. 1-V2가 되고요. 또 얘는 EFT예요. 2배가 되는데 얘는 질량 M, 얘는 V3란 얘기죠. 그 2배에서 갖다가 놓고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V3는 어떻게 돼요? V1-2배의 2배의 V2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여기서 형태가 요 형태가 좀 있네요. 그러면 좀 정리 좀 한번 할까요? 얘는 그러면 2분의 1 V3는 V1-V2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형태가 안 맞죠? 지금 이렇게. 아, 지금 안 맞아요. 얘를 그러면 우리는 뭘 썼어요? 지금 충격을 썼으니까 R자 힘이 한 1의 양도 한번 써볼게요. 자, R자 힘이 한 1의 양은 어떻게 돼요? A 구간에서는요, R자 힘 F 곱하기 L 2분의 1 M V1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EFL은요 2분의 1 M V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배에서 정리하면 이 두 개 또 정리할게요. V2분의 1 V3 제곱은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1씩 얘를 2식으로 해서 1과 이쪽 아래다 쓸게요.
1과 2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V3를 V1-V2 곱하기 이걸 바로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V3는 자 V1 제곱 근데 바로 마이너스 V2의 제곱이죠. 근데 요거 정리되면 V3는 어떻게 나와요? V1 플러스 V2가 된단 말인 거죠. 자, 얘를 3식이라고 한다면 1식과 3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둘이를 더해 볼까요? 더해 보면 어떻게 돼요? 2V1은 잠깐만요. 2V 안 보여. 2분의 3V3니까 결국 V1은요 얼마가 나와요? 4분의 3V3로 나오고요. 그럼 V2는요 어떻게 나와요? V2는 4분의 1V3가 나옵니다. 자, 요 두 개 지금 계산 결과 요 두 개가 나왔죠? 얘를 여기다가 넣고 우리는 정리할 겁니다. 됐어요?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면요. 5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는 각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분히 하시는 거예요. 자, 25번. 자동차가 자 이렇게 ABCD 경추 운동하고 있는데 거리가 다 좁고요. 이때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요. 이렇게 된대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B에서가 4E, O에서가 5E 이렇게 잡았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잡는 것보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잡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쌤은 이때 질량이 변해야 안 변하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요? 속력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나는 얘를 뭘로 잡을 거냐면 얘는 속력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되겠죠? 루트 4V, 루트 5V로 잡으면 되겠죠. 근데 요만큼 해준 1이 얼마예요? F라는 같은 힘을 받았고 L만큼 받았어요. 이건 결국 R자임이 해준 1이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죠? 얘는 결국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요만큼 C에서 D만큼 해준 1은요. 3FL이에요. 그럼 여기 5E에 즉 이만큼이지 결국 2분의 1 mv 제곱이 2에 해당하는 건 여기는 8이라고 볼 수 있고 속력은 루트 8V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얼마예요? 당연히 루트 2V 22 제로 이렇게 알았죠? 그럼 속력은 얘와 얘를 비교하면 되겠죠? 몇 배예요? 2배네요. 자, 차분히 요 말 이해돼요? 자, 편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좀 신경 좀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27번. 자,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A에. 그럼 기울기가 얼마예요? 속도죠? 플러스 2 플러스 1. 처음에 2m/s고요. 충돌 후에 1m/s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량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된대요. 자, 운동 에너지가 B가 A의 3배래요. 자, 그러면 먼저 충돌이니까 뭘 먼저 써야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 쓸게요. 자, A의 질량 몰라요. 속도 2예요. B는 정지 있었고요. 처음에 충돌 후는 어떻게 돼요? A의 질량 모르지만 속도가 1이죠? 1 플러스 B의 질량 몰라요. 하지만 속도도 몰라요. VB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럼 우리 VB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요 조건인 거죠. 자, 충돌 후 먼저 A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MA 속력 1의 제곱이죠? B의 운동 에너지는요? EKB는요? 2분의 1 MB VB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A의 3배니까 A에다가 몇 배를 한 게 3배를 한 게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없애버리고요. 결국 3MA는요. MB VB의 제곱이고
자, 첫 번째 관계식 나왔고요. 운동의 보존. 여기 두 개 관계식 나왔죠? 자, 첫 번째 관계식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MA는 MBVB라고 정의할 수 있으니 게 첫 번째 관계식이죠. 1, 2를 정리할게요. 그러면 MBVB는 3MBVB는 MBVB의 VP 한 번 더 쓸까요? 약분시킬 거니까 약분하니까 VP가 얼마가 나와요? 3m/s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VB를 3m/s로 대입해서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이됐습니까?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겠죠. 자, 29번. 전동기가 물체 A를 당기고 있어요. 당기고 있는데, 자, 수평 방향으로, 뭐, 간단하네요. 자, 요 힘이 얼마예요? 그러면, 당연히, A의 무게, EMG로 당기고 있습니다. 자, 이때 A의 운동량의 크기는 EMV다. 맞는 얘기죠. A의 역학진은 당연히 증가하죠. 왜냐면 속력이 일정한데,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증가하고요. 전동기가 B를 끌어당기는 힘은 EMG죠. 간단하죠? 자, 31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31번도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H만큼 있었는데 V만큼 있는데 보세요. 자,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 1을 지나는데 오른쪽 빗면 올라갔다가 다시 왼면 빗면 자, 갔다가 다시 왔어요. 이때 H만큼 올라갔대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다시 오른쪽에서 P에서 정지했어요. 그러면 자, 마찰 구간을 총 3회 지나갔어요. 그럼 이 마찰 구간을 지나갈 때는요, W 마찰력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찰력이 한 일은 0보다 작죠? 즉 0보다 작으면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감소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결국 뭐라는 거예요? 총 역학적 에너지 mg 라지 h가 3배의 마찰력이 한 일 것 같아 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다시 mg 스몰 h는요 뭐랑 똑같아요? 바로 2번 뺐죠, 그죠? 결국 w 요 f랑 같겠죠. 마찰력이 아니라 2배랑. 그럼 얘는 얼마예요? 3분의 1 mg 라지 h죠. 따라서 스몰 h는요 3분의 1 라지 h 이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v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연낙하. 그 다음에 얘는 몇 회? 이 2배가 높이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 몇 회겠어요? 6회를 지나면 멈추겠죠. 에너지가 2배가 됐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제외하고 기출문제 홀수번 문제 풀이했습니다. 자, 차분히 따라 하시면서 어려운 문제들 더 점검하시고요. 순서대로 갔으니까 간단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설명 안 했던 짝수번 문제들은 수업 중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